네, 최종 의견 169회 시작하겠습니다. 좋다고 맨날 박수는 왜 이렇게 치는지. 박수 쳐야지 시작하는 것 같아요. 아무도 안 치는다면서요? 네? 골룸에서. 다른 데는 시작할 때 박수 안 치잖아요. 아, 그런 거 부끄러운데 박수 안 너무 근데 느낌이 셀프 박수 느낌이에요. 우리 영한 느낌 아니에요? 우리 막 댓글도 별로 없고 별로 이렇게 관심도 별로 못 받아서 우리가 스스로 영한 느낌이라고요? 요즘 영한 사람들이 무슨 박수를 쳐요? 노인네들이 치는 거지. 제가 여기서 제일 영한 거예요 지금? 제일 영하죠. 그런 거예요? 네, 영하죠. 20대잖아요. 네. 박수는 이제 노인들이 박수치기 운동 하루에 그런 거잖아. 산에 가서 하는 혈액순환 거죠. 된다고? 그렇지. 어유 저 자세 나오네. 선우기가 제일 잘하네. 사람 없을 때. 나무에 대고 많이 해보셨네. 그렇죠. 나무에 대고. 약수터에서. 잠깐 소개를 하고 넘어갈게요. 약간 오늘 그루트 같지 않아요? 머리랑 약간 나무 같아요. 머리 스타일이 그루트 아닌가 이거? I'm 그루트 아니야 지금? I'm 그루트? 예, 일단 김선욱 변호사님 나오셨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김선웅입니다. I'm 그루트 한 번만 해주세요. I'm Groot. 아니야, 다른 것 같아. 애기 목소리도 있잖아. 원래 요새 징그러운 그루트다. 원래 요새 I'm 그루트도 신조어예요. 아, 그래요? 그냥 할만한이랑 비슷한 거야. 말 안 하겠다. 잠깐 신조어에 너무 집착하는 것 같아요. 나 그 인스타에서 근데 그거 봤어요. 그러니까 나무 책상, 나무 탁자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거에 그루트가 그려져 있어요. 그다음에 I was 그루트라고. 합성 아니고. 합성 아니고. 너무 슬펐다고 막. 대박이네. 그 스티커 구하고 싶다. 타노스가 한번 치면 사라지겠네 책상. 네, 그리고 정 변호사님 나오셨고요. 네, 안녕하세요. 김선재 아나운서. 안녕하세요, 김선재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는 김학희입니다. 네. 네, 저희가 오늘 아침 너무 일찍 시작하니까 약간 업데이트. 죽을 것 같아요, 근데. 오늘 8시에 지금 너무 피곤해요. 네, 8시에 시작을. 김학희 기자님 때문이기도 하죠. 네, 저 때문이죠. 상호작용이. 선재는 오늘 8시 녹화임에도 불구하고 어제 또 밤에 술을 한잔 하셨다고 제가 제보를 들었거든요. 제보를 아니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아니, 아나운서 팀 쪽에서 들어왔어요. 제보. 내사 중인가요? 내사 중에 산이에요? 아니요. 거의 혐의가 확인돼서 이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한다고 하더라고요. 힘들었습니다. 안테나 하나 꽂아놓으신 거예요? 저도 아까 진술을 확보했기 때문에 본인이 어떤 철없는 질문을 함으로써 우리가 괜히 이 사실을 알게 됐는데 질문이 뭐였죠? 아니 질문은 아니고 말하지 마요. 제가 먼저 얘기할게요. 그냥 그건 얘기하지 마. 그건 얘기하지 마. 너무 전에 얘기하고 있었어. 진짜 그건 얘기하지 말고. 그거 하지 마요. 저는 솔직히 좀 억울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올해 나이가 28인데요. 네. 밤에 나이 많이 먹었네. 술을 먹는데 네. 제가 이 좋은 나이에 여자랑 술을 마셔야겠습니까? 당연히 남자랑 먹겠죠. 남자랑 술을 마셨다는. 네. 질문은 그러면 처리 안 합니까? 네, 질문 처리 안 해요. 청취자 사연 쪽에서 하면 안 될까요? 법적인 안녕하세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일산에 살고 있는 제 청취자 사연 하나 만들어 볼까요? K씨라고 합니다. 어젯밤 술을 한잔 했습니다. 그러지 마요, 진짜. 네, 그만할게요. 이렇게 끝내면 더 이상하면 안 돼. 이렇게 끝내면 청취자분들이 이상하게 생각할 텐데 더 이상할 것 별게 같은데. 없어요. 약간 맥락 설명. 그냥 남자분이랑 이렇게 술을 마시고 헤어졌는데 우리가 이제 그걸 이제 좀 썸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었어요. 저희가. 사귀지 않든 사귀든 간에 마실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남자랑 술을? 마실 수 있죠. 네. 우리가 약간 썸으로 몰아가려고 했는데 이 유부남 셋이서 나를 공격하는 거야. 저도 뭐 어제 여자랑 술을 마셨는데요. 괜찮아요. 그거 사귀는 거면 저는 큰일 나게요. 네. 옆에서 마셨어요? 양 옆에서 이렇게 옆자리에서 마셨나요? 아니면 건너서 마셨나요? 제일 나쁜 게 마주 앉아서 마시다가 화장실을 다녀올 때 갑자기 옆에 앉는 게 제일 나빠요. 하지 마세요. 나빠요. 그러다가 사귈 수도 있는 거지. 저는 나쁜 거죠. 제가 그러면 나쁜 거죠. 그러니까 선재 아나운서는 뭐 해도 되지만. 정 변호사님이 사귀면 이상하잖아요. 안 이상한데요. 어울리는데요. 네. 캐릭터 망했습니다. 요즘 김 변호사님 자기 혼자 살겠다고 조용히 있는 거 봐. 조용히 있는 거 봐. 대화에 안 끼는 거 봐. 혼자 살겠다고. 저기 충실하게 잘 살고 있죠? 예, 잘 살고 있습니다. 충실하다는 좀 이상하네요. 어제 이케아 가고 조립하다가. 역시 가정적이네요. 최근에 이사를 하셨죠. 네, 이사를 지금 이케아 가고 1시까지 조립하다가. 이케아는 어떻게 조립하나요? 이케아나요? 어떻게 조립을 이케아고. 네. 적해는 안 하고. 죄송합니다. 제가 여기 망치고 있네요. 죄송합니다. 아침이라서 약간 저 기분이 업되긴 했어요. 낮에도 이랬어요. 약간 각성 상태 비슷한 것 같아요. 네네. 지난주에 별일 없으셨죠, 다들? 네. 네. 뭐
없어요. 김 변호사님 이사를 하고 이케아하고 조립하고 있죠. 그래도 유일하게 혼자 유잼이네요. 유잼 지난주. 유잼이죠. 우린 노잼. 유잼? 유잼. 네. 유잼이 뭐예요? 재미있는 일주일을 보냈다고요. 대유잼. 죄송합니다. 유가 있을 유인가? 근데 유잼 진짜 많이 쓰는데 요즘에. 그러니까 유잼은 뭔지는 아는데 그 유잼이 비디오 모그에서도 맨날 유잼의 어원이 있을 유의 재미할 때 재미예요? 그러겠죠. 아니, 내가 신조어에 꽂혔다고 하지만 비디오 모그가 신조어 더 쓰는 거 아시죠? 엄청 써요. 그쵸. 대유잼 막 이런 거 되게 많이 써요. 비모 애청자입니다, 저. 비모 감사합니다. 네가 하는 거예요? 왜 감사합니까? 네? 같은 옆팀이에요. 옆팀이에요? 제가 강탈했어요. 그 신분증 목에 거는 줄을 강탈해 왔어요. 있어 보인다. 비디오 머그 팀에서. 나도 못 받았는데. 이게 출시 전이라고. 그 정상회담 때 고맙다고 줬어요. 라이브 출연하셔서. 네. 나도 비디오 머그에서 불러줬으면 좋겠다. 그러면 무시하네. 진짜 불러드려요? 아니 예? 불러드려요? 저는 무조건 가죠. 비디오 먹어요? 저 라디오인가 정치 라디오에서 이거 녹화 뒤에 와달라고 얘기했잖아요. 네. 그런 건 제가 못 하고 저는 그냥 입 털고 뭐 약간 연예계 사건 이런 건 좋아합니다. 정치 사회 이런 거 최근에 싫어합니다. 뭐 연예계 사건 뭐 이런 그런 거 다 좋아하죠. 방송할 일이 있으면 그렇죠. 한번 가시죠. 그리고 그건 생방도 아니니까 라디오는 생방이니까 너무 힘들잖아요. 비모 불러주세요. 비모도 생방 많이 해요. 선재 아나운서 했잖아요 정상회담 라이브지. 에이 그런 건 나 안 부르겠지 어차피. 빨리 넘어갑시다. 중요한 얘기도 아닌데. 내가 추천해야겠다. 네 그러면 이제 순서로 가야 되는데 네. 일단 청취자 사연 혹시 이게 청취자 사연이 저희가 메일 주소를 안 언급해서 그런지 메일 주소 지난번 얘기 안 했지. 그래서 사연이 없나요? 네 제가 사연을 확인 못했어요. 이거 메일 주소를 알려줬어야 되는 건데. 그래서 이제 김선재 아나운서가 메일 주소를 근데 제가 약간 궁금한 게 청취자 사연이 없는 거지 혹시 청취자가 없는 건 아니죠? 청취자는 있습니다. 네 많이 있죠. 네. 제가 뭐 항상 확인하기 때문에 댓글 구글 이제 하지 맙시다. 우리가 또 댓글 좀 달아달라고 하면 되게 열심히 달아주시더라고요. 근데 그 다음에부터 또 바로 아무도 안 달아요 댓글. 댓글 좀 달아주셨으면 좋겠어요. 계속 아니 달지 마세요. 네? 그리고 맞아 유튜브도 촬영하고 있는데 그렇구나. 나 이거 신경도 안 쓰고 있었어. 보셨어요? 조회수? 한 번도 본 적 없어요. 네? 조회수 처참해요. 봤어요. 그냥 봐주셨으면 좋겠는데 안 좋아요? 네? 조회수 안 좋죠. 그러니까 훨씬 팟캐스트를 많이 들으셔요. 그렇죠. 몇 배로 해요? 그렇죠. 이걸 뭐라고 보겠어요? 100배 되게 얼굴도 계속 이렇게 가려서 나오고 나와도 철저한 자기 반성의 시간이다. 나온다고 뭐 좋을 것도 없고 얼굴도 막 100배 차이 나네요. 선재는 얼굴도 안 나와요. 저기서 진짜 100배 차이 나요. 손 한번 흔들어 줍시다. 혹시 보실 수 있으면 저쪽에다. 유튜브로 보시면 약간 네. 안녕하세요. 유튜버 반짝입니다. BJ 임다. 너무 싫다. 죄송합니다. 너무 싫어. 유튜버 꿈나무. 제 임다는 가끔 보거든요. 근데 1인 방송 하시면 되게 잘하실 것 같아요. 스텝. 네. 가시죠. 아니 저분도 들어준 사람 없으면 잘 못 쳐요. 옆에 있어야 솔직히 그쵸. 아예 멍석 깔아주고 혼자서 하면 못하죠. 근데 그걸 먼저 물어보시죠. 너희가 그렇게 들어주진 않잖아 내 말. 아니 나의 존재만으로도 힘이 된다 이 말이죠. 그래 그 정도야 우리는. 갑시다. 가끔 말씀하실 때 네. 약간 눈빛 보내시면서 말씀하시잖아요. 아니에요. 보는 적 없어요. 진짜? 네. 눈빛만으로 봐도 너무 옛날로. 이 노래 진짜 옛날. 이 노래 아는 사람 있죠. 메일 주소 한번 읽고 네, 화제의 판결 가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저희 최종 의견 메일 주소는요. final final@sbs.co.kr입니다. 이걸 얘기를 안 해가지고. 혹시 뭐 스팸함에 빠져 있을라나? 스팸함? 스팸 메일함에 잘못 들어갔을 수도 있는데 제가 다음에 확인해 헛되니만 갖지 마세요. 네. 없을 거예요. 보도 자료가 상당히 많아가지고 거기 뭐 약 팔고 이런 거 많이 있을 거예요. 예, 다음 주에 한꺼번에 모아서 네. 청취 사연 이어가고요. 네. 화제의 판결로 가겠습니다. B씨는 2016년 A학원과 2017년 한 해 동안 일하겠다는 근로계약을 맺었습니다. 근로계약 체결 당시 B씨는 일을 하면서 취득하게 되는 모든 정보와 노하우는 이 A학원의 영업상 중요사항 및 기밀사항임을 인정하면서 근로계약 종료 후 1년 동안 A학원이 위치한 대치동 또는 인근의 학원 등에서 근무하거나 개원할 수 없고 이를 위반할 경우 5천만 원의 손해배상금을 A학원에 지급하겠다고 약정했습니다. 그러나 B씨는 2017년 11월 더 이상 A학원에서 일하기 어렵다고 통보한 다음에
2018년 1월 A학원에서 500m 거리에 있는 C어학원으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그리고 9개월가량 일하다 2018년 9월 말 퇴직했는데요. 이에 A학원은 경업인가? 경업이에게 경업 금지 약정 위반이라며 B씨를 상대로 5천만 원을 배상하라고 소송을 냈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이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B씨가 A학원에 3천만 원을 지급하라면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예, 경쟁업종 금지 이렇게 돼가지고 경쟁업종에 취업하거나 경쟁업을 개업하지 않는다고 해서 이제 경업금지라고 해서 법률 용어입니다. 평소에 잘 안 쓰는 용어네요. 네, 법률 용어는 많이 헷갈렸었는데. 예. 이게 뭐 그런 거죠. 어떤 회사 같은 데도 마찬가지예요. 거기서 일하면서 여러 가지 고객이나 이런 어떤 노하우나 인프라를 자기가 구축을 한 상태에서 나가버리면 손님들이 따라서 나가버릴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뭐 미용실 같은 경우도 뭐 헤어 디자이너 경업금지 약정 이런 거 많이 합니다. 네. 저 그런 소송 한번 해봤었어요. 헤어 디자이너 측에서 해가지고. 그것도 많잖아요. 왜? 트레이너도 헬스장, 그렇지. 헬스장. 그런 게 이제 되게 고객 밀착형이니까 헤어 디자이너도 그렇고. 자기 단골 손님들 빼가니까. 저도 되게 큰 헤어샵 여러 개 있는 브랜드였는데 그 디자이너 입장에서 해가지고. 근데 이제 경업금지가 너무 어이없이 이렇게 돼 있는 거면은 무효가 되거든요. 제가 그렇게 해서 한번 승소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약정이지만 너무 이 사람 직업의 자유를 침해한다. 이러면 사실 무효가 될 수가 있죠. 그 동네 근처 말고 뭐 일체 뭐 서울시 전체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면 우리나라 뭐 이렇게. 그럼 직업 갖지 말라는 거잖아요. 다른 길을 알아보라는 거지. 북반구 뭐 이렇게 서울시 전체로 뭐야? 네. 서울시 전체로 묶어놔도 약간 그렇죠. 좀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너무 크니까. 업종에 따라 다르긴 한데 헤어 디자이너 학원 같은 경우에는 서울 전체는 좀 크지, 그지? 그죠. 뭐 구 정도 같은 구에 살 수 없다면 이래버리면. 그렇지, 그럼 되겠지만. 그러니까 인구 한 50만 이하의 도시 같은 경우는 기준이 있어요 지금? 그렇게 보여서 그렇게 말하면 그게 정답인 줄 안단 말이야. 약간 대략적으로 뭐 그런 게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 예, 선피셜이었습니다. 선피셜이었습니다. 근데 요거 정 변호사님도 이런 약정 하시지 않으세요? 네, 저는 아주 크게 돼 있죠. 아주 크게 돼 있죠. 절대로 갈 수가 없게. 어떻게? 어디 강력하게. 우리나라 어디라도 아니 그게 아니라 지역이 문제가 아니라 다른 업종, 경쟁 업종. 업종으로. 어차피 저는 인강도 많이 해서 지역적 의미는 크지 않고요. 그러네. 지방에서 열 수도 없고. 강의. 네, 강의 이건 저는 여기서 이제 고액에 3천만 원을 물게 됐다고 나왔는데 네, 이것은 정말 아니 뭐 내가 뭐 나를 오히려 잘난 체하는 건가? 그건 모르겠는데 저는 아니고, 비교도 안 될 정도로 많이 돼서 그냥 아예 불가능하다고 경쟁학원 여러분 저는 데려갈 수 없습니다. 근데 정 변호사님이 다른 학원 가면 학생들이 따라갈까요? 솔직히 너무해 잘 나가는데 중요한 그래도. 얘기인 게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학원이 되게 강사를 많이 타는 건 맞아요. 근데 이게 너무 근데 우리 회사 얘기가 좀 그렇다. 옛날에 고등학교 때 인강 들을 때 보면은 맞아. 나도 고등학교 때 케이스들이 있어. 사실 인강이면 더 따라가기 쉽지. 그 학원을 가는 것도 아니잖아. 인강을 어차피 들으세요? 판매하는 건데. 고등학교 때? 제가 고등학교 때 인강이 붐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때 처음으로 붐이었는데 그 M 스터디의 이제 사장님이 이제 사회탐구 제가 있는 곳이네요. 네, M 스터디의 사장님이 계열사. 사회탐구로 거의 난리셨죠. S 선생님이죠. S 선생님. 네. 내가 사탐 진짜 잘했는데. 대표님. 그래서 나 사탐이 재밌었다니까. 그러니까 과목 중에 사탐이 제일 재밌었는데 그때 법과사 이런 것도 되게 재밌겠었는데. 저 법과사 했었어요. 저도 법과사에 할 때. 저 수능에서 다 맞았어요. 괜히 하는 게 아니네. 최종으로는. 모르는 거. 나 다 맞았어. 나 50점 만점에 법과사에 다 맞았어. 근데 교육 과정이 진짜요? 다르니까 저희 때는 사회탐구 뭐 11과목 있으면 그중에 4개 고르고 그러니까. 뭐 하는 김학기 건데. 기자는 법과사에 다 맞았단 말 안 하는데요. 법과사에 다 맞았어요. 진짜. 수능 때. 둘 다 다 맞았어. 야, 이거 최종학기 할 만한 사람들이네, 둘 다. 생리적인. 법과사회가 제일 재밌었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 진짜요? 사탐 중에선 저는 그렇구나. 그래서 뭐 전 그렇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법조기자도 하시고. 저는 공부를 즐거워했던 적은 없어요. 약간 얘기가 세네. 오늘 좀 세야 되는 게요. 청취자들이 없어서 살짝 밸런스 불량을 좀 걱정해야 됩니다. 오늘 약간 뒤에서 그리고 우리가 웃고 떠들 수 있는 주제가 전혀 아니기 때문에 웃고 떠들면 지금 다 웃고 떠들어야 돼요. 우리 때 정치경제였죠. 계획된 웃고 떠듬. 네? 네? 정치경제 아니었어요? 우리 조용히 하세요. 너무 옛날 사람 같아 보여. 몇 차례 과정이에요? 정경 사문. 정경사문. 사문은 뭔지 알아? 이분은 서당 다녔어요. 사회 문화. 뭐라고? 서당. 서당이라고요? 누가 서당이지? 아니 몇 차 교육 과정인지 궁금했는데 서당 다녔을 것 같다고. 저 회초리 좀 맞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한 5차 정도 안 되세요? 내가 7차인가? 나 7차. 정 변호사님이랑 저랑 한 제가 차수 차이 나요. 제일 마지막 차수일 거고 아마 교육과정에서 저도 한 차수야? 너 7, 5년생이야?
저 7구. 아 차수가 한자수라고. 차수가 그러니까. 그치 교육과정이. 난 몇 차인지 그런 거 몰라요. 모시고. 네. 이 판결은 얘기 안 할 건가요? 네, 판결로 돌아가시죠. 네. 이거 그 다음 화재 판결 한번 보고 같이 묶어서 하시죠. 네, 그러셔도 되고요. 읽어드릴게요. A 인터넷 쇼핑몰을 운영하는 박 씨는 김 씨와 피팅 모델 계약을 체결한 뒤 저작권료로 2,200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하지만 2달 뒤 이 운영자 박 씨는 모델 김 씨가 계약에 따른 의무를 위반했다며 계약 해지 통보를 한 뒤에 손해배상금과 위약금 등 6,700여만 원을 지급하라고 소송을 냈습니다. 내용은 비슷해. 계약 내용에 따라 김 씨가 인스타그램에 하루 한 장 우리 쇼핑몰 제품을 착용하고 사진을 올려야 하는데 이행하지 않았고 글을 게시할 때 상품 소개글과 쇼핑몰 해시태그를 붙이지도 않았을 뿐 아니라 우리 동의 없이 다른 의류 브랜드의 옷을 입고 찍은 사진을 인스타그램에 게시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에 이 모델 김 씨는 박 씨의 귀책 사유로 11월에야 쇼핑몰이 오픈돼 이전에 홍보할 제품 자체가 존재하지 않았고 오픈 후에는 제품을 찍고 상품 소개글을 모두 게시하는 등 의무를 이행했다고 그리고 인스타그램에 올린 사진에서 착용한 옷 등의 브랜드 업체는 A 쇼핑몰과 동종 업종이나 경쟁 업종이 아닐 뿐 아니라 해당 업체들로부터 보수를 지급받고 한 것이 아니라 협찬 활동을 한 것뿐이다라고 말했고 박 씨의 승인도 받았다고 반박했습니다. 그리고 서울중앙지법은 박 씨가 이 김 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최근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예, 이 판결을 지금 얘기한 김에 먼저 얘기하면 일단 여기서 우리 제품 좀 뭐 이렇게 해시태그 해가지고 샵 뭐뭐해서 올려달라 왜 안 올려줬냐 해서 모델은 야, 너희가 오픈을 늦게 하지 않았냐 이 부분은 일단 뭐 이 모델의 말이 맞는 게 됐습니다. 그래서 홍보에 최선을 다하지 않았다. 홍보 의무를 불이행했다. 이거는 일단 그 쇼핑몰 쪽이 적고요. 이제 이슈는 경업금지죠. 지금 이제 쇼핑몰 입장에서는 아니 뭐 이유가 어찌됐든 우리 것도 안 올리면서 남의 제품 착용한 걸 자꾸 올리니까 보통 이제 이런 일 하시는 분들이 그 계속 여러 가지 홍보를 해주잖아요. 또 맛집 홍보하고 이러는 페이스북 하시는 분도 계시잖아요. 그래가지고 아예 뭐 돈 받고 이렇게 해주는 경우도 있는 것 같은데 이 경우는 지금 한의원이랑 치과 관련된 걸 올렸나 봐요. 그러면은 의류랑은 동종 경쟁 업종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경업금지 위반이 아닌 것 같고 기타 브랜드 같은 경우에는 그냥 그 본인의 품위 유지와 관리를 위한 의류 브랜드 협찬 활동은 허용하고 있었거든요. 계약서에서. 그래서 핵심적으로 이 사건은 경쟁적 관계에 있는 다른 것을 돈을 받고 막 유료로 한 건 아니라서 이 모델이 승소하는 쇼핑몰 쪽이 돈을 위약금을 받지 못하게 됐고요. 이제 그거랑 비교되는 게 학원 사건이었죠. 아까 앞에 한 거는 그건 뭐 대놓고 뭐 같은 동 뭐 몇백 미터였죠. 아까 뭐 몇십 미터, 500미터. 같은 동에서 이렇게 그 과목 선생님이 옮겨가면 학생들이 500m 정도면은 뜀박질로 약 30초 정도면은 도달할 수 있기 때문에 목동으로 오시지. 목동 멀잖아요. 그치 제2의 학원인가 목동이 어쨌든 그래서 이쪽은 아무래도 그동안 너가 학원에서 애들을 끌어들인 게 네 강사 혼자의 몫은 아니다. 학원의 유무형의 인프라를 네가 좀 이용한 게 있고 그쵸. 또 1년 정도 그 지역 같은 지역이었나? 1년 정도 어느 정도 어떤 지역 특정 지역 내에서 하지 못하게 한 제한은 이 강사의 어떤 직업의 자유를 심하게 침해한 것은 아니어서 심각하게 침해되면 헌법 위반이 되거든요. 직업 자유. 그럼 이제 두 사람 사이에 우리나라는 기본적으로 약정의 자유가 있잖아요. 둘이 합의하면 뭐 얼마에 팔든 뭘 어떻게 사든 뭐 상관이야. 근데 그 헌법 정도 침해가 되거나 우리 강행 규정이라 그래서 선량한 풍속이나 이런 거에 반하는 약정은 뭐 성매매 약정은 무효일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 것처럼 뇌물 약정도 무효일 거 아니에요. 그런 것처럼 무효가 될 수 있는데 이 사건은 뭐 이 정도 1년 정도 학원의 기여도 생각했을 때 괜찮다. 그래서 강사가 졌죠. 대신 5천만 원을 청구했는데 이 계약서에 5천이 써 있었거든요. 근데 3천만 인용됐어요. 이유가 요거 좀 알아두시면 좋은 게 손해배상 약정해 놓은 거는 거의 감액이 됩니다. 이런 거는 이제 과다하게 보통 저쪽에서 써놓은 거고 또 일방만 또 이렇게 받도록 돼 있고 이런 경우에는 좀 엄격하게 해석해서 법원에 얘기하면 거의 100% 감액이 뭐 어느 정도라도 받을 수 있다는 점. 특히 손해배상 해주셔야 될 때
그러니까 약정된 손해배상액을 줘야 될 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약정하니까 자꾸 그런 생각나요. TV나 인터넷 결합 상품 이런 거 할 때 위약금 물어준다고 막 옮기라고 하잖아요. 잘 봐야 돼. 그렇죠. 근데 이것도 학원 이제 옮긴 학원에서 물어준다는 조건을 걸지 않았을까? 그랬겠죠.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랬을 수 있죠. 그거를 그렇죠. 다 계약서를 모르는 것도 아니고 강사가 감안해서 알지 않을까? 네. 아마 그래서 5천 물어주고 데려갔으면은 3천 배상 받았으니까 이익이다. 남는 장사다. 사실 이 판결문에선 강사가 졌지만 진정한 승자는 강사일 수도 있다. 뭐 속내는 모르지만. 젖잘싸. 죄송합니다. 젖잘싸. 뭔지 알죠 다. 그거는 지난 우리 방송 때 지난주에 얘기했잖아. 지난주에 엄청난 신조어가 탄생했잖아요. 꾸안깨라고. 꾸며도 안 꾸며도 괴물이라고. 김선욱 변호사가 만들어낸. 아무도 안 쓰는 거. 우리는 씁시다. 우리는 씁시다. 나 실생활에서 쓰고 있어요. 꾸안깨. 아무도 몰라. 내가 그러니까 주변 사람한테 꾸한 게 아니냐고. 모르지. 왜 물어봐. 모르지. 아니 모르면 인스타 아니라고 주장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요새 엄청 쓴다. 선량한 시민들을 속이고 있구나 정말. 나는 진짜 얼마 전에 그거 알았어요. 존 버라는 뜻을 몰랐어요. 정말요? 네, 존 버를 되게 좀 유명했었는데. 네. 옛날 말이니까. 네, 그 잘 몰랐는데 며칠 전에 알았어요. 근데 그게 두 가지 뒤에말이 버로우로 보통 많이 쓰나요? 버틴다로 버틴다. 버틴다로 쓰나요? 버틴다로 많이 버틴다로 많이 쓰죠. 네. 근데 이제 그 비트코인 나왔을 때 그때는 버로우 뭐 이렇게 쓰는 게임이었나? 하여튼 뭐. 버로우. 둘 다 완전 반대말이잖아요, 사실. 네. 거의 반대말 하여튼 그렇습니다. 저 SBS 입사했을 때 네. 신입사원 교육을 가거든요. 네. 교육을 하는데 어디 1박 2일 정도 연수원 같은 데서 이제 여러 파트 뭐 저는 기자로 입사했지만 드라마 파트에서도 오시고 뭐 아나운서 파트, 네. 교양 파트에서 오셔서 막 강의를 회사에 대해서 강의를 하는데 드라마 본부에 있는 PD 선배가 1시간 강의 시간 중에 존버 한마디 하고 땀 얘기 안 하시더라고요. 그래요? 장난 아니네. 그러니까 회사 생활은 존버입니다. 존버하십시오. 존버하는 사람이 승자다. 저는 질리긴 질리다. 20년째 존버 중입니다. 존버 200번 했겠는데. 내년쯤에 다시 강의하는 거냐? 저도 더 이상 못 버티겠습니다. 그게 인상 깊어서 약간 회사 생활하면서 힘들 때마다 생각이 나더라고요. 저 정변의 그 신조어 코너는 이제 오늘 주로 이제 폐지하고요. 네. 새로운 코너 아재 개그 코너 하나 열겠습니다. 뭔데요? 약을 누르면 약을 눌러? 네. 오늘 또 분량도 그래서 그냥 먹는 하나만 약? 낸 거예요. 예. 약을 누르면 모르겠죠. 뭐지? 약국 진짜 화난다. 한식. 오늘부로 폐지입니다. 하나만 더 내면 안 될까요? 해봐요. 마지막 하나 하고 오늘 이제 폐지니까. 타고 가시죠. 바람이 가장 많이 부는 지역은 바람이 가장 많이 부는 지역? 우리나라에서. 우리나라에서? 시예요, 시. 구다, 구. 바람이 제일 많이 나 지역 되게 모른다. 구인가? 구지구. 구다, 구. 그렇게 이제 어렵게 가면 안 돼요. 약국 수준이에요, 거의. 분당 갑시다. 되게 좋아하는데 김 기자. 혼자 좋아. 나 아재네. 지금 청취자분들도 웃으셨으면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 보세요. 당신은 아재입니다. 네. 70년대생입니다. 재미없었어요? 모르겠는데요. 그래요? 네. 재미를 따질 수준이 아니죠. 근데 요거는 또 귀엽게 하면 분위기를 좋게 만들 수는 있어요. 귀엽게 하면. 재미는 없지만. 귀여워. 분당 뭐 내가 그렇게 할 수는 없잖아. 아니 귀엽긴 뭐 이렇게 할 수는 한데 없잖아. 웃기진 않아요. 아니, 약간 파일럿 개념으로 한 그쵸. 3주만 해봅시다. 뭐 이렇게 뭐 박장돼서 뭐 목 놓아 웃고 뭐 그럴 필요는 없잖아요. 네. 넘어가시죠 집중 탐구. 네, 집중 탐구로 가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오늘 집중 탐구 주제는요. 지난주 방송 때 말씀을 드렸었는데 지난주 김학의 전 차관 사건 편에 이어서 이제 고 장자연 씨 사건에 대해서 좀 다뤄보려고 합니다. 네. 간단하게 최근 상황을 좀 짚고 넘어가면요. 지난주에도 이제 설명드렸지만 그 검찰 과거사위원회 활동기간 2개월 연장되면서 그 연장 대상을 김학의 전 차관 사건, 장자연 리스트 사건, 용산 참사 등 3개 사건을 이제 정해졌고 또 지난주에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뭐 김학의, 장자연 사건, 뭐 버닝썬 사건 여기에 대해서 뭐 사회특권층에서 일어났고 이제 수사기관의 유착, 부실 이런 공통점이 있다면서
이제 뭐 수사기관들이 뭐 명운을 걸고 수사를 해라 이런 지시를 내렸어요. 그리고 장자연 사건과 이제 김학의 사건은 좀 시간이 오래되기도 했고 이제 최근에 크게 이슈가 되고 실제로 김학의 사건은 이제 수사 단계로 들어갔다고 봐야 되죠. 네. 수사 권고를 했고 근데 지금 언급됐던 여러 가지 사건들 중에 이제 1순위 수사기관 입장에서 1순위는 김학의 사건이었던 것 같아서 지난주에 다뤘고 이제 두 번째 뭐 제 생각에는 장자연 사건도 이게 보면 볼수록 약간 수사하는데 이제 애로사항이 있긴 했더라고요. 공소시효 문제라든지 네. 그렇지만 문재인 대통령이 말을 했잖아요. 공소시효 뭐 있더라도 진상규명에 최선을 다해달라. 그래서 이게 진상규명 어떤 식으로도 진상규명의 단계에 가지 않을까. 네. 조사단 이제 검찰 과거사 조사단이 2개월 정도 활동을 연장하기로 했으니까 그 사이에 뭔가 더 진상규명에 좀 한 걸음 더 다가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인데요. 일단 장자연 사건의 그 경과부터 좀 보고 가겠습니다. 네. 이거 좀 오래돼서요. 2009년 2월, 3월 이때쯤 이제 시작됐는데 이제 2009년 3월 7일에 장자연 씨가 경기 성담시 분당 자택에서 이제 숨진 채 발견이 되죠. 최근에 10주기였어요. 네, 장자연 씨 10주기였는데 3월 7일이구나. 네, 3월 7일인데 10주기가 이게 보다 보니까 공소시효랑 다 얽혀 있더라고요. 이제 10주기라는 의미 자체가 대부분의 지금 적용할 수 있는 혐의들이 공소시효가 이제 뭐 안타깝게도 이제 넘어가지 뭐 사실상 뭐 이제 적용할 수 있는 게 없지 않을까 뭐 이런 분석들이 많더라고요. 하다못 뭐 크게 보면 이제 장자연 씨가 이제 자살을 하실 때 뭐 자살이라는 표현을 좀 쓰면 안 되는데 왜 안 되죠? 뭐 몰라서. 뭐 저희 언론 뭐 보도 이제 자살 보도 관련해서 공고 중에 자살 표현을 안 쓰게 자살 표현이 이제 또 뭐 권고를 하고 있는데 유발할 수도 있고 그래서 뭐 그래서 보통 저희 자살이라는 표현을 잘 안 써요. 그럼 기사에서. 어떻게 뭐 대체하는 뭐 숨진 채 발견됐다. 뭐 그 용어화를 안 하는군요. 자살이란 용어를 쓰지 말아달라고 정부 기관에서도 권고를 하고 있고. 지금 제일 많이 쓰거든요. 네. 뭐 아무튼 그렇죠. 네. 이게 처음에는 그냥 끝나나 싶었는데 이제 돌아가신 뒤에 며칠 뒤에 이제 KBS에서 장자연 문건을 입수해서 보도를 합니다. 네네. 저도 이제 기자 되기 전이고 이때 그 전인데 저도 보도를 통해서만 그때 막 봤었는데 이때 기사 잠깐만 보고 갈게요. 이 탤런트 장자연 씨가 숨지기 전 남긴 문서에 기획사 대표로부터 술 접대와 성상납을 강요받고 폭행까지 당했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져 경찰이 재수사에 나섰다. 처음에는 그냥 단순 뭐 변사 사건으로 끝날 뻔했는데 네. 이 문건이 세상에 공개되고 뭐 경찰 손에도 들어가고 이제 약간 새로운 국면을 맞기 시작하죠. 이제 장자연 씨는 이 문건에서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다고 밝히면서 저는 나약하고 힘없는 신인 배우입니다. 그러나 꿈을 갖고 살고 있습니다. 고 적었다. 뭐 장자연 씨는 이 문건이 거짓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 주민번호와 서명을 남겼다고 KBS가 전했다. 이 당시의 기사입니다. 그래서 이 문건 보도 한 이틀 뒤쯤 이제 뭐 2009년 3월 14일 정도에 이제 우울증에 의한 자살로 수사 종결했던 경찰이 재수사에 착수합니다. 완전 새로운 국면이 시작됐죠. 재수사 과정에서 이제 장자연 씨 전 소속사 대표 그 김모 씨 사무실을 압수수색했고 건물 3층에서 침대와 샤워실이 확인됐고 이런 언론 보도 됐던 게 기억은 나요. 전 정확하게 뭐 디테일한 건 이번에 조사하면서 다시 복기를 했지만 그리고 2009년 4월에 조선일보가 박모 사장 실명 거론한 이종걸 민주당 의원 등을 고소했습니다. 방상훈. 네. 그리고 6월에 이제 그 소속사 대표 김 씨가 체포됐고요. 7월에 김 씨가 구속됐습니다. 네. 3월 7일 날 이제 장자연 씨가 돌아가셨고 이제 2009년 7월 10일 날 경찰이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하는데요. 이때 이제 경찰은 검찰에 이제 사건을 송치하면서 기획사 대표 등 7명을 기소 의견으로 넘겼고
이제 나머지 13명은 불기소 또는 내사 종결을 했어요. 13명이 그러니까 혐의를 벗어난 거죠. 네. 13명은 혐의를 뭐 벗어난 거고 7명은 이제 혐의가 있다고 보고 검찰에 넘겼는데 네. 그 보면 그 아까 말했던 뭐 기획사 대표 그리고 매니저 그리고 금융인 2명, 기획사 드라마 감독 2명 등 5명 포함되는데 이때 빠졌던 사람들이 뭐 언론인 2명을 포함해서 장자연 씨로부터 술 접대 의혹을 받은 이제 언론인 3명은 모두 혐의를 벗었고요. 자, 그래서 7월달에 경찰이 검찰에 사건을 넘겼는데 이제 2009년 8월달에 검찰이 또 이제 수사 결과가 어떻게 나왔냐 보면 이제 장자연 씨 전 소속사 대표 김 씨와 그 총괄 매니저 유모 씨 2명만 기소를 하고요. 성접대 강요 등 혐의자 모두 불기소 결정을 합니다. 여기서 이제 총괄 매니저 유모 씨는 이제 그 성접대 관련이 아니라 오히려 모욕 혐의였죠. 그걸 이제 폭로했다는 예. 그런 모욕 혐의 반대편이었던 거죠. 어찌 보면. 예. 그래서 2010년 11월에 이제 검찰이 기소를 2명밖에 안 했잖아요. 아까 말했듯이 대표와 매니저 그 2명에 대해서 선고를 내리는데 이제 다 집행유예 선고를 했고요. 사실상 이제 판결까지 나오고 이 사건은 마무리 수순인 거죠. 그 사실 한 명 기소한 거죠. 그쪽 그 성접대 관련된 성접대 관련해서 가해자로 의심되는 사람이라고 하면 그 가해자 대표만 그냥 김 대표만 기소된 거잖아요. 그것도 정확하게 말하면 성접대 혐의라고 하기 어려울 것 같아요. 처벌이 된 거. 그 이 사람은 폭행 협박, 횡령 도주 혐의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성접대 관련된 건 그럼 전혀 처벌이 안 된 거죠. 뭐 문건에 나왔던 거, 뭐 이를테면 그때 뭐 메가톤급 파장이 있었던 건 사실 여배우가 이제 유력 언론인들이나 유력 권력층에 이제 성접대를 했다 이런 폭로였는데 그건 이제 없어진 거죠. 거기에 대해서는 이제 수사기관에서 제대로 뭐 응답을 못한 거죠. 네. 그게 그 뒤에 좀 보면 2018년 이제 작년인데 4월달에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에서 이제 대검 진상조사단에 장자연 사건 사전 조사를 권고를 하고요. 이게 작년 7월에 이제 장자연 사건 본조사 결정이 나서 지금까지 오고 있는 거죠. 네. 이제 진상조사단이 연장하고 최근에도 2개월 연장됐고 이 사건을 계속 조사하고 있고요. 현재까지 이런 상황인데, 자, 정리를 해 보면 이제 고 장자연 씨 사건과 관련해서 이제 사법 처리 받은 사람이 누가 있는가? 아까 말했듯이 전 소속사 대표 김모 씨, 이제 장자연 씨를 폭행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고, 이제 술 접대, 성접대 강요 혐의는 무혐의 처분이 됐었고, 징역 4개월의 집행유예 1년이 선고됐습니다. 그리고 전 총괄 매니저 유모 씨는 이제 그 소속사 대표 김 씨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됐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선고됐어요. 형량이 더 많네요. 네. 그리고 이거 작년 이야기인데요. 전 조선일보 기자 조모 씨가 장자연 씨에 대한 성추행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2018년. 이게 추가 조사를 통해서 예, 진상조사단 재조사를 통해서 그 작년에 이제 과거사위 거기서 이제 배우 윤지호 씨 진술이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그러고요. 네. 기소돼서 지금 어떻게 됐나 봤더니 계속 공판 중이더라고요. 네. 그리고 이게 저희가 다루는 이유인데요. 이제 감독이나 언론인, 금융인, 기업인, 기획사 대표 등 20명 가량 뭐 수사 선상에 뭐 올랐던 의혹 대상자였는데 네. 10명 가량이 장자연 씨와 술자리 했던 거는 확인됐고. 그런데 성매매 및 강요 방조 등의 혐의는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가 됐다. 이 지점에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얘기했지만 뭐 국민들은 궁금해한다. 뭐 그때 과연 무슨 일이 있었는지 뭐 제대로 이게 의혹이 해소됐던 건지 뭐 이런 차원에서 지금 이슈가 되고 있는 거죠. 네. 이거 당시에 좀 기억나시나요? 그러니까 네. 이 막 발생했을 때 기억나요. 어떤 생각을 하셨나요? 처음 기사를 봤을 때는? MB 정권이 정말 그쵸. 뭐 영화에서 보던 일들이 그냥 현실이 됐구나. 그러니까 영화에서 되게 뭐 이렇게 나오잖아요. 많이 이런 일들이. 네. 네, 그런 일들. 근데 좀 눈물이 많이 났고, 근데 좀 안타까운 거는
그 피해 당사자가 이제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렇죠. 그로 인해서 이제 몇몇 분은 굉장히 많은 어떤 이득을 보셨구나라는 생각이 그게 들어서 너무 화나죠. 그게 너무 화나고 네. 그래서 그때 무슨 생각했냐면 제가 약간 좀 오컬트 뭐 이런 거 좀 좋아하는데 좀 혼이라도 불러가지고 그러니까 정말 너무 억울하잖아요. 그러니까 경찰도 그때 오컬트는 너무 많이 간 거 아니에요? 어쨌든 정말로 이거 입증이 안 되니까 피해자 진술이 너무 화가 나니까 그 정말 이 관련자들을 처벌 안 하는 게 너무 그렇죠. 그리고 너무 억울하니까. 그 당시에 막 그런 것도 있었어요. 이게 막 이 사람이 뭐 쓴 게 맞냐부터 시작해가지고 왜냐하면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대답해줄 사람이 그런 없으니까 논란까지 생겨버리니까 그런 게 진짜 솔직히 말해 정말 힘들게 남기고 사실은 어떤 떠난 걸 수도 있는데 그런 식으로 막 의심받고 네. 막 이런 것들이 좀 안타까웠어. 그러니까 이제 사건의 본질적인 측면이 아니고 그 외에 어떤 주변부들이 갑자기 막 집중이 되면서 그러니까 실제로 장 씨가 쓴 게 아니다. 뭐 유 씨가 썼다. 뭐 이런 식으로 그런 것들이 그 당시 뭐 좀 문제가 많이 됐잖아요. 전형적인 물타기죠. 전형적인 물타기가 되면서 좀 사건 본질에서 좀 어긋나는 일처리들. 그리고 그 당시 약간 이쪽은 뭐 돌아가시기도 했지만 막 이름도 나오고 막 모든 것이 막 까발려지는 상황인데 상대방들은 뭐 다 익명처리. 누군지 알 수도 없고. 성은 알죠. 근데 뭐 그나마 성 특이해서 다행이란 건 아니고 전체를 뭐 알 수가 없잖아요. 지금 현재도 20명 누군지 뭐 모르잖아요. 그렇죠. 이게 뭐 그런데 이게 일단 수사가 그때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나 이런 의문이 들고요. 네. 어떻게 보세요? 이게 그때 그냥 법조인 입장에서 그러니까 이제 형사 사건은 엄격한 증명을 해야 되고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 해야 되거든요. 별로 안 좋아하는 원칙인데. 안 좋아하세요? 나 변호사 이런 얘기 해도 되는 건가? 왜냐면 안 될 것 같은데. 근데 이제 형사처벌은 사실 개인의 어떤 삶에서 굉장히 중요한 거죠. 이제 재산을 잃고 이런 것보다 훨씬 더 가혹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멀쩡한 사람도 감옥 가면은 우리 뭐 재벌가 회장님들 감옥 가시면 일주일 만에 휠체어 막 하고 나오시잖아요. 그 실제로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정신적 충격이 굉장하다고. 감옥에 가면 자꾸 넘어지나 봐. 넘어지고 휠체어를 타고. 목도 막 아프시고. 그러니까 쇼라고 많이 보잖아요. 쇼라고 하는데 실제로 근데 사람의 신체에 굉장히 많은 변화를 준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엄격한 증명을 요구하는데 그 엄격한 증명의 원칙에 비춰봐서는 그러니까 검찰과 경찰이 무혐의 결정을 할 수밖에 없지 않았을까. 왜냐하면 법원에 가서 이렇게 무죄 판단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어떤 굉장히 두려움이 있었던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싫지만 무죄밖에 방법이 없지 않을까? 무죄를 받으면 약간 면죄부를 주는 느낌이라서 더 면죄부를 줄 수도 있고 그렇게 볼 수도 있는데 그래도 기소를 했어야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이분이 직접 남긴 유서라는 존재가 있잖아요. 그걸 어디까지 이제 신빙할 수 있느냐. 유서만으로는 힘들죠. 진짜 쉽지가 않은 거죠. 이 윤배우란 분은 사실 제가 그때 기사를 많이 안 봐서 그때는 등장하지 않았던 거죠 전혀. 윤지호 씨, 윤지호 씨. 그 이런 분이 계셨으면 나섰진 않았죠. 상당히 뭐 중요한 키맨이 되는 것 같은데. 뭐 그때 진술을 했다고는 하셨고 이렇게 뭐 적극적으로 하진 않으셨다고 하셨고. 하긴 했다고. 최근에는 약간 근데 이제 막 자기가 적정하게 좀 실명과 얼굴을 공개하고 호소를 하고 계신 상황이고 뭐 더 적극적으로 자기 하는 모든 것을 지금 진술을 하겠다는 입장이시고 진상조사단에 조사 받으실 때도 뭐 잘 알고 있는 거 다 말했다고 그러고 그렇죠. 좀 이따 보려고 했는데 뭐 그런 말씀도 하셨죠. 그러니까 최근 조사에서 이제 장자연 리스트에서 자신이 봤던 특이한 이름의 국회의원과 이제 같은 성씨를 가진 언론사 기자 3명에 대해 추가로 진술하기도 했다고 밝히고 네네. 진상규명을 위해서 이분이 그러니까 자기가 할 수 있는 건 다 하겠다 뭐 이런 지금 취지신 거죠. 근데 우리가 지난주에도 그렇지만 저는 뭐 법적으로 그런 거는 잘 모르겠는데 사실 이런 성 관련된 것들이 피해자 내지 피해자의 근처에 있는 사람들로 하여금 쉽게 진술을 못하게 돼 있잖아요. 사실 구조적으로 예를 들면은 그렇죠. 뭐 같이 있었던 배우들 이런 걸 다 알고 있던 배우들도 사실 지금 나서지 않는 사람들도 있다고 하고 근데 사실은 자기가 피해볼까 봐 두렵고 자기 이름이 언급될까 봐 두려운 거잖아요. 네네. 그렇죠. 근데 그런 상황에서 막 이 증거를 위해서 막 공개적으로 나서서. 어떤 행동들을 하기는 사실은 쉽지 않은 거 아닌가요? 그렇죠. 전 딴 얘기지만 학교 동기 차혜령 변호사라고 있는데
공익인권재단 공감 변호사들 모여 있는 데 있거든요. 예. 거기서 윤지호 씨 대리하더라고요. 뭐 인터뷰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변호사 그런 일 하고 살아야 되는데. 전 눈앞에 이득에 아니 죄송합니다. 이득 좀 주세요. 전 그냥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랑스럽더라고요. 이게 아무튼 폭발력이 있고 사람들이 가장 관심이 있었던 부분은 이거일 것 같긴 해요. 이제 장자연 씨의 문건에 조선일보 방사장이 누구일까? 네. 그래서 그 문건 간단하게만 문건 내용만 보면 원문이 있네요. 네, 이게 기사에서 가져온 건데요. 2008년 9월경 조선일보 방사장이라는 사람과 룸사롱 접대에 저를 불러서 사장님이 방사장님이 잠자리 요구를 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읽고 있습니다. 그 후 몇 개월 후 김 사장이 조선일보 방사장님 아들인 스포츠조선 사장님과 술자리를 만들어 저에게 룸사롱에서 술 접대를 시켰습니다. 저는 술집 접대부와 같은 일을 하고 수없이 술 접대와 잠자리를 강요받아야 했습니다. 저는 나약하고 힘없는 신인 배우입니다. 이 고통에서 벗어나고 있습니다. 벗어나고 싶습니다. 쉽습니다. 마지막만 틀리셨어요. 근데 여기 보면은 조선일보 방사장님의 아들인 스포츠조선 사장님이라는 표현 때문에 이거는 뭐 누가 봐도 방상훈 사장과 뭐 스포츠조선 방종호 씨인가요? 저도 이름 잘 아니요 방용 누구죠? 이름이 헷갈려요. 방종호 씨가 방상훈 씨의 아들이죠. 그죠? 방종호. 아니요. 방용훈 사장이 방상훈 사장의 동생이죠. 아니 방종호가 방상훈의 동생 맞아. 네. 근데 방종호는 방상훈의 아들이잖아. 아들 맞아. 아들 맞아. 그러니까 선욱이 말이 맞다고 좀 헷갈려 죽겠네. 훈자 놀림이고 방종호가 전 TV조선 대표 아닌가요? 그분이 네, 맞아요. 그분이 방상훈 사장의 아들이고. 크게 보면 제가 봤을 때 이거 진상 규명을 할 때 두 가지인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이 문건에 등장한 유력 인사들을 무혐의 처분한 검찰과 경찰의 수사가 제대로 됐었던 건가? 네, 이거 밝히는 거 하나고. 네. 두 번째는 이제 문건에 등장했던 조선일보 방사장이 누군지 이제 가리는 건데. 네. 최근 진상조사단이 이제 방용훈 코리아나 호텔 사장과 아까 말했던 방종호 전 TV조선 대표를 조사했다. 네. 이까지만 이제 알려져 있고. 그다음 몰라요? 네, 그다음은 몰라요. 그러니까 지금 어떤 식으로 하고 있는지. 스포츠조선 사장님은 누구였어요 당시? 혹시 알아요? 저 잘 모르는데. 안 몰라요? 네. 방종호 아니에요? 그 사람 하씨인가? 네. 네, 맞습니다. 나도 본 것 같다. 이 두 가지가 아무튼 지금 진상조사단에서는 이 두 가지를 볼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말했던 수사가 제대로 됐는지 이거는 당시 뭐 수사 관계자들 다 불러서 조사를 하고 있지 않을까요? 네. 그리고 이 조선일보 방사장 여기에 대해서도 진상 규명을 하고 있는 과정 같아요. 네. 지금 아직까지 뭐 명쾌한 결론이 난 적이 없잖아요. 당시 수사에서도 그렇고 네. 지금 진상조사단도 지금 조사를 하고 있을 뿐이지 2개월 뒤에 이 조사단 마감할 때 다 자기들이 파악한 내용에 대해서 뭐 발표를 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근데 저는 보면서 물론 최근에 나왔던 새로운 사실들도 많지만서도 그 당시에 그러니까 뭐 열심히 안 했다는 게 아니고 충분히 열심히 이거를 팠나 알아내려고 했나에 대해서는 솔직히 의문이 들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지금 와서 보니까 그때는 오히려 그때는 막 계속 벌어지는 일들이었으니까 근데 지나 보니까 더 열심히 할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지 않나요? 그렇죠. 그때 상황을 정확하게 모르니까 뭐 그런 국민들이 생각하는 거는 그런 부분인 것 같고 아까 김선욱 변호사님 말씀하셨지만 어려울 수 있었겠다. 뭐 수사가 네. 아까 뭐 유서만으로 안 된다는 말씀도 하셨잖아요. 네. 힘들죠. 안 된 문건만으로 좀 더 명확한 뭐 목격자의 진술 같은 한 명만 것들이 한 명만 있어도 되지. 그러니까 근데 이제 목격자 진술 같은 것들이 이제 상당히 좀 없었겠죠. 그리고 뭐 이제 유모 씨 같은 경우는 뭐 자기가 썼는지에 대한 의혹들 같은 게 이제 벌거지면서 수사기관에서 그 사람 진술을 아마 채택을 잘 안 했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근데 이제 수사 의지를 발휘를 했으면 그 당시에 뭐 지금 윤모 씨도 뭐 갑자기 심경변화 일어난 건 아닐 것 같고 그 당시에 분위기가 좀 그래서 그러니까 수사 의지의 문제였을 수도 있다고 생각이 되고 저도 좀 궁금한 게 이제 그 당시에 이 부분은 이건 어쩔 수 없는 거 지금 언론에 관한 질문이긴 한데 그 당시에 이제
이종걸 의원도 대놓고 실명을 얘기를 했잖아요. 조선일보 네. 사장이라고. 근데 이제 그렇게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한 건데 보도는 이렇게 그냥 땡땡일보 땡사장 이렇게 네. 보도가 되고 또 언론에서도 그냥 특정 신문사 고위 관계자다. 아니면 언론계 유력 인사다 뭐 이런 식으로 보도가 되는데 요런 거는 어떤 원칙이 있을까요? 그냥 갑자기 궁금해서. 그러니까 이게 제가 현업에서 일하기 전이라서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는데 전이구나. 예, 제가 2009년이면 대학생 때거든요. 혹시 군대 가 계셨을 때 아닌가? 전역할 때네요. 전역할 때. 그때부터 기자를 꿈꿨어야죠. 고민하고. 그러니까 예. 조선일보라고 하는 언론사가 가지는 어떤 그런 것도 관련이 있는 건가요? 그 고소를 함부로 막 누군가를 이렇게 고소를 막 하는 상황이었고 예. 그리고 이게 명확하게 뭐라지 확증이 있으면 갔겠죠 기사를. 근데 그게 아니니까 네. 이건 어쩔 수 없는 부분인 건가요? 확증을 안 가진 상황에서는 안 가지 않을까요? 네. 근데 그것과 별개로 저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여기 뭐 굳이 편이라고 나눌 수는 없지만 이 고 장자연 씨 쪽에 있는 사람들과 전 매니저 저쪽에 있는 사람들을 비교해 봤을 때 그 상대가 뭐 진짜 어디 언론사 사장이고 네. 뭐 그냥 어디 언론사가 아니죠 사실. 네, 그러니까 그렇게 돼버리면은 최고. 사실은 동등한 어떻게 보면 싸움이 아니에요. 피해자여서 내가 존중받고 보호받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봤을 때는 너무 을이잖아요. 예를 들면 그죠. 상대방이 정말 좋은 변호사 선임해가지고 막 다 맞고 눌러버리면. 자기네들끼리 입싹 닫아버리면 사실은 협박도 할 수 있고. 아무것도 사실은.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 게 전 되게 무서웠을 거라는 생각도 들어요. 그러니까 당사자를 비롯해서 그 주변인들이 의지가 꺾여버린다든지. 의지가 중간에. 꺾이고 말하는데도 엄청난 사실은 용기가 필요한 일이고. 그럴 수도 있겠네요. 진상조사단에서 어느 정도까지 파악이 가능할까요? 김 변호사님은 혹시 진상조사단에 이제 아시는 분 안 계세요? 없습니다. 이렇게 그런 식으로 알아보려고요. 지금 취재 중인데 보니까 지금 비공식적인 경로 이런 거 취재하는데. 좋아하시는구나. 잠깐 방송 끊고 전화를 좀 해보죠. 그게 알 것 같은데. 아시는 분 있으면 전화 연결. 법원행정처 쪽은 좀 있는데 그쪽은 좀 약간 조사단 쪽은 좀 빨데가 없습니다. 예. 그래서 이거 약간 계속 보면서 어렵겠다 생각은 드는데 이게 그래도 국민청원에서도 엄청 많은 지지를 받더라고요. 장자연 씨 진상규명 관련돼서는.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진상규명이 제대로 안 됐다고 느끼고 있는 상황이고 거기서 대통령 지시에 이제 응답을 하라고 하는 건데 이게 어떻게 될지 전 잘 모르겠네요. 근데 저희 되게 안타까운 게 이제 우리 그때 녹음 증거의 뭐 불법성 얘기할 때 약자가 꺼낼 수 있는 정말 증거로서 녹음이 굉장히 유효하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런 측면도 있죠. 그때 뭔가 어떤 술자리 접대나 이런 게 있었을 때 뭐 녹음 증거나 이런 것들이 정말 있었으면은 그 하나만 있었어도 참 정말 되게 안타까운데 상대편은 다 알고 있겠죠. 근데 실제로 근데 그분이 했는지 아닌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그런 증거 같은 것들이 없다고 판단을 하고 사실 계속 부인을 한다면은 수사기관 입장에서는 굉장히 근데 이제 어려운 거죠. 근데 수사가 어려운 거랑 의지가 없었던 건 좀 다른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저도 수사를 하는 거 보면은 수사기관이 이제 저희는 이제 뭐 그렇잖아요. 뭐 이렇게 딱 진술만 하면 알아서 금융거래 내역을 다 뒤져주고 통신자료도 다 막 이렇게 감청이나 뭐 이런 열람 영장 받아서 할 것 같고 그렇죠. 근데 그렇지 않아요. 되게 어떤 수사기관의 의지라는 게 굉장히 많이 작용을 하더라고요. 자기네들이 어떤 기획하는 수사나 이런 게 맞으면 저희가 말 안 해도 막 알아서 막 열심히 하는데 뭐 저희가 막 이렇게 자료 내고 뭐 이것 좀 해주세요 이러면은 이거 뭐 영장 받기도 힘들네. 와 뭐 또 증거 없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저희가 수사에서 자료를 갖다 주 그런 식의 수사기관의 의지라는 게 굉장히 많이 작용을 할 것 같다. 근데 이제 그 당시에는 분명히 언론이 이슈가 됐어도 지금 어떤 대통령께서 이제 말한 그 현재 상황보다도 훨씬 더 의지는 굉장히 약했지 않았을까. 지금보다는 적어도. 그리고 솔직히 이거는 좀 부끄러워해야 돼요. 왜냐하면은 이 멤버들을 보세요. 이 술자리에 있었던 멤버들이 그쵸. 언론사 사장, 기자들 이런 진짜 어떻게 보면 좀 오히려 도덕성이 더 높이 요구되어야 되는 사람들인데 김영란법에 대해서 이거는 사실은 진짜 부끄러워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맞아요. 거론됐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굉장히 거론됐고 문제인 거죠. 술자리가 확인된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 부분은 정말 이게 지금 사람들은 이제 뭐
이제 형사처벌 이것까지 원할 것 같은데 네. 그게 방법 없죠. 공소시효. 그렇죠. 뭐 강제추행, 강요죄, 그다음에 성매매 처벌법 위반 이런 건데 공소시효가 다 10년 넘는 게 없어서 그 중에 예. 수사 파트로 가도 뭐 직권남용 아니면 직무유기 5년 7년 뭐 이러니까 다 지났죠. 근데 저는 궁금한 게 지금 뭐 윤지호 씨도 계속 말을 하고 언론에 나와서 인터뷰도 하고 하잖아요. 그 좀 힘을 보태달라고 목격한 사람들이 나 혼자가 아니다. 더 그렇게 있다고 알고 있는 사람들이 더 많다고. 같이 근데 만약에 함께 해줬으면 좋겠다. 뭐 힘들겠지만 그런 사람들이 좀 더 등장을 해서 어떤 진술들이 좀 더 확보가 된다거나 이러면은 좀 더 제대로 될 가능성은 없나요? 그럴 수도 있다고 봐요. 그리고 저는 문재인 대통령이 그런 뭐 발언을 했던 게 상당히 그래도 힘을 실어주는 거잖아요. 네. 대통령이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공소시효가 지났다는 점은 사실 뭐 수사 의지나 뭐 수사할 필요성 이런 게 뭐 전혀 없는 건데 사실은 공소시효 그냥 사법 처리 측면에서 봤을 때는 하지만 이제 뭐 국민적 관심이다라고 대통령께서 직접 말을 했기 때문에 이걸 좀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 라는 기대도 좀 들긴 드는데. 저희가 이거 그냥 첨언을 하자면 이게 어차피 기소돼서 처벌도 못 받는데 왜 밝혀야 되냐 이런 사실 논리가 있을 수 있어요. 충분히. 그런 기사도 좀 많죠. 있더라고요. 네. 근데 이제 저희 회사에서 제가 뭐 옛날 과거사 사건이라고 부르는 그러니까 몇 개가 있었어요. 제가 했던 거는 여순 사건이라고 해서 흔히 여순 반란 사건이라고 불리는 사건인데 그쵸, 옛날에 직접 하신 사건이잖아요. 네, 직접 제가 손해배상 사건을 제가 했었고 또 보도연맹 사건 중에도 이제 여수보도연맹 사건 이렇게 했었는데 그 사건들도 사실은 이미 그 당시 뭐 학살에 가담했던 그 군인 혹은 뭐 이렇게 뭐 우익 청년들 이런 사람들 이미 다 그분들도 돌아가실 수도 있고 이미 뭐 범죄 시효도 다 지났고 했지만 국가가 저지른 범죄에 대해서 명명백백히 밝혀야 되는 건 맞거든요. 밝히고 사후에라도 보상을 해준다거나 그런 걸 위해서 이제 진상규명이 다 이루어졌던 거고, 그래서 민사소송도 이루어졌고, 이제 법원에서는 시효를 이제 국가에서 주장하는 거는 문제가 있다 해서 시효가 지났어도 그걸 인정해줬거든요. 손해배상 소송을. 근데 이런 측면에서 이 사건을 바라보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장자연 씨의 유족들도 사실 어떻게 보면 손해배상? 그거는 그거는 좀 더 한번 검토를 해봐야 검토할 부분이 남아 있지만 수사 그렇죠. 의지가 없이 막 부실 수사 이런 게 만약 그렇죠. 확인되면 뭐 민사 소송을 건다든지 국가를 상대로 그럴 수도 아니, 있겠죠. 그리고 국가 배상은 정말 쉽지는 뭐 않지만 네, 쉽지 않죠. 장자연 씨가 살아 있으면 또 모르겠지만 한 사람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상황까지 왔고. 이게 막 한두 명이 얽혀 있는 게 되게 구조적인 사실 문제라는 게 밝혀진 거잖아요, 이때. 그렇죠. 엄청 패러디도 많이 되잖아요. 이 성 접대 막 장면들 이런 것도 엄청 그 뒤로 막 영화 같은 데서 많이 영화에서 나오고 했잖아요. 맞아. 맞아. 근데 저는 약간 그런 논리를 주장하려면 그럼 그때 잘했어야지. 그때 제대로 했어야지. 그거는 뒤늦게라도 명예를 회복시켜 주는 거는 돌아가신 그렇죠. 분한테 예의 아닌가요, 오히려?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지나간 일이라도 이제 그 사실 자체는 확실히 밝혀야 되지 않냐.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 국민들은 계속해서 어떤 의혹 속에 살잖아요. 아, 네. 그래 그들은 그들만 리그가 있구나. 뭐 우리는 뭐 쩌리들은 이렇게 살아야지 이런 식으로 하면 사회 통합이 안 되고 그렇기 그렇죠. 때문에 대통령이 그렇게 워딩을 한 게 아닐까라고 생각이 돼요. 네. 기대를 가져봅니다. 지난주에도 저희가 김학의 차관 다루고 나서 바로 그냥 싸워띠값 됐잖아요. 하다가 기억하다. 그래서 그 사이에 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깜짝 놀랐어요, 저. 네. 저희가 좀 예전에도 박근혜 대통령 탄핵 대기까지 저희 일대기가 있었어요. 저희가 다루는 사건마다 이렇게 정리가 되면서 제가 딱 정리가 되나? 뭔가 최종 의견의 법칙이라고 그런 게 있어요. 아니, 그러니까 딱딱 이렇게 무슨 나비 효과처럼 일이 커졌어요. 항상 저희가 다루면. 맞아. 우리 생각보다 다 일이 커졌어. 그렇게 뭐 빨리 뭔가 이게 급진전할 줄은 몰랐는데. 그렇죠. 우리 방송 나간 날 밤이었잖아요. 아, 그랬구나. 지난주 금요일 날 그랬죠. 저희 방송이 업로드 되고 그날 밤에 김학의 씨가 공항에서 그날 밤이에요. 우리도 장자연 씨 사건 내일 방송 나가면 뭔가 터지지 않을까? 뭐 우리가 뭐 성견지명이고 뛰어나서가 아니라 네. 우리는 이제 법적 이슈다 싶어서 우리가 막 이렇게 뭐가 터지면 다루는 그런 뉴스 하는 데가 아니잖아요. 네. 법적으로 이건 정말 상당히 중요하다. 사법농단이나 정말 심각한 문제다라고 다루면 이제 조금 이제 그게 더 늦게 여론이나 이런 맞아요. 뭐 반응이 오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아요. 저 이거 관련해서 저는 뭐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하자면
이 국민들이 관심을 계속 좀 뭐 관심을 잃지 말고 계속 가져주셨으면 좋겠다. 그렇죠. 이게 국민 여론이라는 게 상당히 동력이 많이 된 걸 많이 봤거든요. 어떤 사건에 있어서 맞아요. 여론을 얻고 수사기관 의지가 없다가도 여론의 힘을 얻으면 의지가 막 생기는 그런 경우를 좀 맞아요. 보기도 했고 특히 이렇게 폐쇄적인 사건들은 그간 우리가 무슨 드라마 같은 걸 하면 가끔 이제 댓글 중에 이 드라마 PD 장자연 사건 관련된 사람이다 보지 말자. 근데 이제 그 말이 팩트가 아닐 수도 있겠죠. 뭐 명예훼손일 수도 있지만 사실 장자연 사건 끝난 지 되게 오래됐잖아요. 근데 네. 그 도중 중간에도 계속 장자연 사건 잊지 말자고 이렇게 해온 사람들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뭐 피로감을 막 계속 뭐 뭘 또 장자연이야 이렇게 하다가 사실 진상규명이 안 된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렇죠. 이제 그런 식으로 계속 관심을 가져온 사람들의 힘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김 변호사님이 아까도 얘기를 했지만 네. 그 댓글 얘기하셔서 이런 사람들이 제대로 처벌받고 한번 꺾이는 거를 일반 사람들도 봐야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를 솔직히 느끼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이렇게 해도 계속 아까 말했던 것처럼 좋은 작품하고 잘 나가고 돈도 많이 벌고 이러면은 다 그렇게 되고 싶어 하겠지 누가. 그렇죠. 그러니까 힘없는 신인 배우라는 말이 이게 강하게 남죠. 우리 내리에는 사실 그게 이 사건의 본질이고 네. 어떻게 보면 우리 너무 이렇게 성 관련된 것만 계속 다루긴 하네요. 어떻게 하다 보니까 지난주도 기막이 예. 그러네 다 성범죄네요. 다음 주도 뭐 성인지 감수성을 다룬다는 얘기가 있던데. 자연스러웠네. 네. 혹시 다음 주는 제가 또 준비해야 되는 것 같고 혹시 밤을 새서 직전에 대본을 드리지 않을까 하는 그런 네. 예감이 드네요. 오랜만에 집중탐구에 정현석 변호사님이 등판하실 것 같아요. 네. 네. 그러면 뭐 오늘 방송은 뭐 이 정도에서 마무리를 하시고 네네. 뭐 이거는 진상조사단 조사 결과 나올 때까지 좀 계속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나오면 또 한번 크게 이슈가 되겠죠. 네. 어떤 결론을 낼지. 다시 한번 또 묶어서 다루도록 합시다. 네. 네, 그러면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